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OCMTV를 찾아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코로나 또 여러 가지 건강 소식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보통 이제 전문가들이 허리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의자를 선택해라. 뭐 1시간에 한 번씩은 일어나서 스트레칭도 하고 뭐 화장실도 좀 갔다 오고 또 계속 앉아 있을 때에도 무릎이나 발목을 이렇게 까딱까딱 하면서 움직이고 뭐 또 발바닥 아래쪽에 뭐 또 그런 지압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두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조언들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다 틀린 얘기예요. 어, 최고의 허리 건강을 위해서 최고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일어서서 계속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일어서서 계속 일을 하면 무릎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또 발바닥도 아프죠. 그럴 때는 다시 앉고, 그렇죠? 앉아서 한 5분, 10분 있다가 또 서서 일하고. 그래서 허리 건강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높낮이가 조절되는 책상, 그렇죠? 싸진 않지만 또는 만약에 이 높낮이가 조절된 책상이 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보통 쓰는 책상 위에다가 얹을 수 있는 그런 간이 테이블 또는 미니 책상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일어서서 작업을 하고 다리가 아프거나 발바닥이 아프면 잠깐 앉는 이게 생각보다 처음에는 좀 쉽지가 않은데 자꾸 익숙해지면 이게 허리 건강에도 훨씬 좋고 작업 능률도 올라가고 그래서 저는 실제로 환자 상담이나 이제 치료할 때 제외하고 뭐 이렇게 차트 정리나 또는 이제 이런 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다든지 이럴 때는 항상 서서 합니다. 서서. 처음에는 쉽지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한 지 벌써 한 10년이 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는 장시간 앉아 있는 게 허리에 더 불편하고 그래서 허리와 다리 건강에 정말 좋다. 예,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한번 이거 시도해 보세요. 예, 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고 또 허리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가 앉아서 이렇게 작업하면 이제 모니터를 쳐다볼 때 이렇게 고개를 숙일 수 있는 또 어깨는 안쪽으로 이렇게 움츠려들고 그런 이제 문제도 있는데 이게 서서 하게 되면은 모니터 화면 같은 경우를 이렇게 시선 방향으로 눈높이와 비슷하게 맞추면 고개가 숙여지는 그런 일도 없고 어깨 뭉치는 그런 것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강력하게 추천드리니까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는요, 자, 이거 추억의 사기 코로나 검사. 제가 2021년 6월 22일 날 올렸던 포스팅인데, 이 연구 논문에 의하면 그때 한참 이제 코로나 검사 할 때죠.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온 경우 50에서 75%는 본인이 현재 감염된 것이 아니고 또 남에게 전염시키지도 않는 상태다. 예. 그러니까 코로나에 현재 감염된 게 아니고 전에 감염된 후 아직 다 처리되지 않은 그런 바이러스 조각들이 남은 경우다. 그런 연구 논문입니다. 와, 50에서 75%가 본인도 감염되지 않았고 따라서 남에게 전염시킬 가능성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그 당시에 양성 나오면은 무조건 뭐 바이러스 덩어리로 취급하고 그래서 제가 이 포스팅 올리면서 코로나 검사에 목매는 보건당국과 의료계는 빨리 꺼지라 그렇게 올렸는데 안 꺼지고 계속 살아남아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다. 네. 자, 그다음에 저는요. 정은경 이번에 후보로 올랐다가 남편이 뭐 코로나 관련 방역 관련된 주식 거래했다는 뭐 알코올 제조사 또 진단키트 회사 뭐 제약사 이런 주식 샀다는 이제 정황이 나와서 야 이거 후보군에서 빼야 되지 않냐 그랬는데 다시 또 후보에 올라서 아마 청문회를 무사히 마치면은 보건복지부 장관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분을 코로나 방역을 잘 담당했던 코로나 전사, 뭐 방역 전사 이런 식으로 치켜 세우고 또 K 방역 영웅 이런 식으로 치켜 세우는데
솔직히 그 K 방역에서 K가 이제 킬링, 그렇죠? 킬링 방역이라고 제가 누누이 다른 방송에도 설명드렸고 제 페이스북에도 그렇게 좀 올리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그 청문회를 통과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 이런 사람이 그 오른다면은 와, 뭐 이분이 뭐 행정적으로 얼마나 일을 잘하고 효율적으로 하는지 그걸 떠나서 정말 그 도덕적인 또 윤리적인 바닥을 치는 이런 사람 또 부부가 한국 정치판에 뛰어들면서 그런 장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은 정말 비극입니다. 비극. 그렇죠? 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뉴스는요. 그 RFK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보험사의 사전 승인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얼마 전에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 환자들이 특정 치료나 검사를 받기 전에 담당 의사가 보험사에 요청을 해서 먼저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실제 의료 현장에서 환자를 보는 그 의료진이 아닌 책상머리에서 매뉴얼대로 하는 그 보험사 사무 직원들이 그냥 서류만 보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특히 요즘은 또 AI 시대니까 AI에서 그냥 돌려가지고 그 의사의 그 소견 또 환자의 실제 상태 이런 것들을 정말 객관적으로 검증하지 않고 그냥 데이터에 그냥 의존해서 그죠 통계에 의존해서 이런 일을 처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치료나 검사가 늦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아예 허락을 받지 못해서 환자가 계속 고생을 하거나 최악의 경우 기다리다가 사망하는 그런 사례까지 실제로 저도 봤습니다. 문제는 이제 65세 이상 고령층이나 만성 기저 질환자들에게는 이게 더 심각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병원에서 보충 서류를 작성해서 다시 신청하기도 하고 때로 이제 보험사 직원과 직접 통화해서 그 세부적인 상황을 설명하기도 하는데 이게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큰 병원은 이제 이것만 그 전담하는 직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소규모 의원 뭐 의사 한 명에 그 간호사 두세 명 두고 하는 그런 데서는 이 서류 작업 의사는 이제 서류 작업 하기도 바쁘고 또 뭐 연락을 또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정말 뭐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따르고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오래전부터 이 보험사의 횡포가 아주 뿌리 깊은 문제였는데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서 슬슬 해결책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정말 투표가 중요한 것 같아요. 투표가. 예. 앞에서 그 정은경 후보 얘기도 했지만 여러분 투표를 정말 잘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 뉴스는요. 그 CDC의 새로운 자문위원회 다 이제 물갈이했죠. 근데 이제 그 6월 26일 날 이제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나왔던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동기 동안 접종되는 모든 백신의 누적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 신임 공동의장인 마틴 쿨도르프 박사가 이제 보도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현재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이 접종받는 백신 수는 대부분의 다른 선진국 어린이들이 접종받는 양을 초과하며 이 위원회 대부분이 본인을 포함해서 어린 시절에 접종받은 양보다도 훨씬 많다. 예, 그러면서 개별 백신에 대한 연구와 평가 이외에도 권장 백신 접종 일정의 누적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서로 다른 백신 간의 상호작용, 또 효과, 백신 총 개수, 또 백신 성분의 누적량, 그리고 서로 다른 백신의 상대적 접종 시기를 포함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미국은 한국도 비슷하지만 뭐 애들이 태어난 날부터 B형 간염 백신을 접종해서 뭐 수십 개 그 백신을 뭐 한 살도 되기 전에 다 많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맞게 하는 그 접종 스케줄이 이게 과연 맞는 거냐? 또 그 서로 다른 백신을 이렇게 동시에 맞는 거.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백신 접종과 관련된 그런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호작용, 백신 총 개수, 또 백신 성분의 누적량. 그렇죠. 이게 한 번만 끝나는 게 아니고 2차, 3차 계속 맞고 그것도 종류별로 맞고 또 백신 종류가 다른데 서로 어떤 영향을 서로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총체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중요한 평가를 미국에서 실시한 적이 없고 그냥 수십 년 동안 정말 많은 아이들에게 그렇죠 몇백 명, 몇천만 명 아이들에게 독성 물질을 마구 그냥 찔러대면서 백신은 안전하고 효과적이다. 그
선전 문구를 계속 구라를 친 거죠. 구라를 한마디로. 그죠? 근데 이런 뉴스 보면서 와 정말 훌륭하다. 그죠? 또 한국도 미국 예방 접종 일정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이런 CDC의 이런 새로운 자문위원회가 하는 활동들을 좀 한국 좀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예? 미국 따라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한국. 그죠? 그래서 코로나 그 사기 팬데믹도 그렇게 많이 사기 방역을 펼쳤고 이런 거는 또 왜 안 따라하는지. 근데 정말 웃긴 거는 이 발표가 나고 나서 미국 소아과 학회 AIP 여기서 그 X 게시물을 통해서 새로운 위원회를 또 비판했습니다. 이거 뭐 전문가들도 아닌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그 본인들 그러니까 미국 소아과 학회는 이렇게 새로운 그 백신 자문위원회 구성원들이 제시하는 공고안을 수용하는 대신 자체적인 아동 백신 접종 일정을 발표하겠다 그렇게 뭐 쉽게 얘기해서 소아과 쌤들 그 똥줄 타는 거죠. 똥줄 타는 거. 일단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또 활동이 진행될지. 자, 그다음 뉴스는요. 자, 이것도 제가 2021년 6월 26일에 제 페이스북에 올렸던 그때 유튜브 채널에도 소개했었죠. 근데 그 유튜브 채널은 이제 날라갔죠. 오쌤TV. 그 지금 오쌤TV인데 여기 그 소개해드렸던 연구 논문이 뭐냐면 그 이 백신이라는 저널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근데 여기 이제 실린 논문이 뭐냐면 백신 접종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사람 수. 그게 백신 접종 인구 10만 명당 2명에서 11명. 그다음에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자, 백신 맞고 사망하는 경우가 백신 접종 인구 10만 명당 4명. 그리고 백신 접종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 피해자가 백신 접종 인구 10만 명당 16명. 와. 근데 중요한 게 뭐죠? 이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자나 심각한 부작용 피해자 그 수는 발표가 보고되지 않은 사례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즉 무슨 말이냐? 백신 접종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사람보다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사망하거나 부작용 피해자가 훨씬 더 많다. 제 이 포스팅을 보시고 접종을 혹시 안 하시고 지금까지 잘 버티신 분들이 있다면 예, 정말 그 용기 예, 축하드리고 이분들이야말로 이 사기 방역에서 영웅으로 거듭난 예, 그런 분들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짝짝짝. 예. 자, 그다음에 쓰는요. 자, 이제 여름철 되면 그 자외선 차단제 많이 쓰시죠, 선스크린. 근데 그 피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제가 소개해드릴 게 뭐냐면 피부 노화를 촉진하는 식단이 있습니다. 예, 설탕, 정제공유, 튀긴 음식,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그다음에 씨앗기름, 그죠? 식물성 식용유들. 그리고 반대로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또 피부 노화를 좀 속도를 줄이거나 그 젊음을 유지하게 할 수 있는 영양소. 대표적인 게 물이고요. 그다음에 콜라겐,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C, 비타민 E, 발효식품, 그다음에 폴리페놀, 카로티노이드, 식물성 그 성분들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피부 노화를 촉진하는 식단을 철저하게 줄이시고 끊든지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영양소들이 풍부한 그런 음식이나 영양제를 섭취하시는 게 피부 관리에 최고 좋은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피부 노화를 촉진하는 식단을 계속 즐기는 사람들은 자외선 노출 시 피부가 훨씬 더 나빠지고, 그죠?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분들은 자외선 노출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햇빛에 자외선을 받아서 피부가 뭐 노화가 되고 피부암에 걸리고 그게 아니고요. 피부 상태가 좋으면, 그렇죠? 피부 상태가 좋으면 자외선이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피부 상태가 나쁘다, 피부 건강 상태가 나쁘다 이런 분들은 자외선을 노출시키면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햇님 자외선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평소에 내 피부 건강 상태입니다. 피부 건강 상태를 좋게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피부 노화를 촉진하는 식단 이걸 다 빼셔야 되고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영양소를 더 늘리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피부는 햇님은 무죄. 예, 그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마지막 뉴스인데요. 그 미국 플로리다주는 앞으로 고등학생 운동선수들은 시합 전에 반드시 그 심전도 EKG라고 하죠. 그 검사를 받도록 이번에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클리닉에서 가끔씩 이제 운동하는 학생들이 그 학교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신체 검사를 받으러 오면 제가 이제 검사하고 리포트를 작성하지만 심전도 검사를 요구하는 학교나 단체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제가 거의 뭐 20년 넘게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그 시행을 보면 학생들의 이제 안전을 위한 조치라는 이제 명분이지만 코로나 백신 맞고 심장에 해를 당하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정말 단적인 예입니다. 제가 전에 그 방송에서 몇 번 다뤘지만 진짜 코로나 백신 접종하고 나서 멀쩡했던 그 고등학생, 대학생 또 프로 선수들이 시합 도중에 또는 연습 도중에 막 쓰러져가지고 심하면 사망하는 경우, 그죠? 또는 심장에 무리가 가는 이런 사례들이 정말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폭발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 전에는 한 번도 없었던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감기를 맞겠다고 코로나 백신을 맞았는데, 그죠? 감기도 못 맞고 오히려 정말 교과서에서나 등장하는 그런 희귀 질환인 심근염. 여러분들 아마 심근염이라는 단어를 코로나 백신 접종 전에 접종이 시작되기 전에 들어본 적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저도 학교에서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 뭐 병리학 시간에 한번 배웠지. 정말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에 이렇게 많이 심근염이라는 단어를 들을 줄은 진짜 상상하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백신 맞고 그쵸, 감기도 못 맞고 오히려 이런 희귀 질환에 걸리는 이 상황은 그냥 지옥입니다. 지옥. 그죠? 다시는 이런 지옥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열심히 다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목소리를 내시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하시고 투표를 잘해서 정말 그 킬링 방역의 주역을 담당했던 그런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에 오르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모두 힘써서 노력해야겠다. 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하여튼 이제 무더운 여름철이 되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피부 건강 잘 지키시고, 예, 다음 방송 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